오늘 2부 개돼지에게 묻다에서는 한 주간에 있었던 국내 핫한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대표적 개돼지 조련사 중 1인인 시방쫄면 김어범 기자와 함께 어려운 시사는 명쾌하게, 답답하고 눌렸던 마음은 상쾌하게, 쌓였던 스트레스는 통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는 시방쫄면 김어범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방 김어범입니다. 한 달 만인가요? 잘 지내셨죠? 저야 항상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새해다 보더니 여기저기 개 발바닥에 땀나듯이 졸라 뛰고 또 뛰면서 말이죠. 개였던가요? 오늘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20분간 신년사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그 전례 없는 대통령의 그 기자 선정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이렇게 눈을 딱 마지막으로 맞춘 기자한테 질문권을 주어서 기자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전 정부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그렇군요. 전 정부하고 다르긴 다르네요. 쇼통하는 정부라 새해 신년 인사도 쇼로 시작하시네요. 그런데 기자들 웃음이 비웃음은 아니었을까요? 네버.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참여 기자 대부분이 그 동업자인 언론 노조 분들일 테고 이미 한 배를 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산전 준비 없으면 저런 거 기획 못 합니다. 그리고 홍인코님도 새해가 됐는데 조금 좀 우호적으로 갑시다. 우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효율성 면에서 좋은 방식인 건가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런 질문에 사전 조율이 없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람? 아직도 저들이 사람으로 보이세요? 참. 새해 들었는데도 아직 미련을 못 버리시고 계시네. 참. 그거 그냥 개돼지 홍보용입니다. 개돼지. 지금 해당 기사 댓글로 보시면 역시 소통하는 문통이네. 존경합니다. 정권 하나 바꾸니 많은 게 발전하네 하면서 물고 빨고 정신승리하고 있을 겁니다. 내용은 그다지 관심도 없고 이해할 능력도 안 되니까 저런 거나 보고 자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준비되셨죠? 네. 사람이셨나요? 그렇군요. 일문일답 내용 중에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기. 알겠습니다. 오늘 일문일답 내용 중에서 위안부 관련한 발언도 있었다는데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해 들어서도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먼저 우리은행 달력 사태부터 좀 알아보죠. 우리은행이 인공기를 넣은 그림과 촛불 집회 그림을 2018년 달력에 넣어서 배포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될 게 뭐 있어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림 잘 그리는 초등학생이 그림대 입상했고 돈 졸라 아끼는 은행이 사용료 좀 아끼려고 입상작으로 달력 제작하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배포한 것뿐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거 가만 보면 이거 문정부에서 이게 깔 게 없으니까 이제 철진한 종북 놀이로 그냥 정치 공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정치판에 꼭 끌어들여야 하나요? 이거 어른으로서 이거 피해를 느끼네요. 피해가. 정말. 그러게요. 왜 정치적 일에 아이들을 끌어들였을까요? 그런 인간들을 보면 참 인간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인간들도 아니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그 동심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 내 자식이다 생각하면 당신도 그럴 수 있는 거야 이거 지금. 근데 이거 참 해가 바뀌니 이거 홍영커도 이게 스탠스가 좀 바뀌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백의 아이들에게 한겨울 광장에서 리본 달고 촛불을 들게 하지 않나. 한참 희망과 꿈을 먹고 자라날 아이들에게 절망을 쥐어주고 방패막이로 시위에 앞세우질 않나. 이젠 하다
인공기니 기밀성 꽃이니 이념적 그림을 장려해서 아이들 동심을 파괴하질 않나. 그것도 모자라서 죽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니 말입니다. 인간인가요? 누가요? 네가요. 자, 아이고, 아유, 뭐 통튼 제가 오늘 그냥 새 덕담으로 받겠습니다. 받으시는 김에 응? 개사료도 받으시죠. 아니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래도 전문가 평은 달라요. 그 심사위원장인 그 신하순 교수는 아이들의 재미있는 상상력과 행복한 미래를 향한 힘찬 도전이 느껴진다. 행복한 느낌으로 그림을 보았다. 미술이 주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았다. 극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래 보여도 서울대 부학장인데 그 헛소리 하겠어요? 안 그런가요, 홍앵커님? 행복한 미래, 행복한 느낌, 진정한 아름다움. 그렇군요. 그런데 누구의 행복한 미래요? 혹시 김정은? 아이들의 어둡고 괴기스럽고 이념적인 그림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느끼거나 행복하다고 느꼈다면 이분은? 그림은 마음의 창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다는 이야기죠. 또한 아이들이 쓰는 색에는 다양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과 반응에 따라서 선호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몇 가지 강한 의구심을 남깁니다. 첫째, 공모 주제와 수상작 심사 기준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초등학생 그림의 성웅 이순신 장군을 이빨이 나온 괴물처럼 그리고 칙칙하고 음산한 색상을 칠하고 정치적 논란이 있는 특정 지폐 그림에 나라다운 나라니 민통선에 개가 쫓아와요라는 그런 정치적 카피가 난무하는 그림이 대거 입상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그림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대개 희망이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죠. 그러기에 이번 우리은행 입상작들처럼 어둡고 괴기스러운 그림은 예비 심사에서조차 탈락될 법한 그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어둡고 칙칙한 그림이 입상되려면 그건 공모 주제가 이념적이거나 절망, 파괴, 어둠 등의 주제가 아니고서야 이런 입상작들이 나올 수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김 기자는 아이들한테 엽기, 공포, 폭력 이런 영화를 자주 보여주시나 봐요. 제가 왜요? 제가 또라이입니까? 아니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영화나 그림을 보여주고 자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 애들이 나중에 심리치료 받을 일이 있습니까? 응? 둘째, 참가자들과 출품작 또한 의구심입니다. 초등학교 미술대회는 대부분 예외 없이 입상작들에 대해서 학교 이름을 앞에 기재합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함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 수상작들은 학교 이름이 전원 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 꽃에 대한 정밀한 묘사, 흰색 옷과 빨간색 스카프의 북한 어린이 묘사, 남쪽 어린이 상투 묘사, 색상, 나무에 음각된 글자의 음영, 그리고 인공기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다른 입상작들 또한 대부분 초등학생들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민중미술을 보는 듯한 착각을 들게 하거나 특정 심사위원에게 학풍을 닮았다는 점. 그렇다면 밝히기 어려운 특정 집단에 참여가 있었거나 특정 학교로 입상작이 쏠렸거나 대리 참여가 있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남의 영업장까지 가서 영업방해하며 시위하는 건 이게 무슨 심보입니까? 그리고 좌파 정권에서 정권을 내주었으면 수능도 하시면서 사셔야지. 어르신들 그러다가 혈압 올라요? 혈압. 찔리시나요? 그래도 진실과 정의는 바로 세우셔야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문재인 정부 들어 태극기 집회 후원자 2만 명에 대한 신원 조회가 있었다고 하니 이거 대규모 블랙리스트 아닌가요? 뭔 리스트요? 아니 그게 왜 블랙리스트예요? 불법 모금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고 조사상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니까 법원에서 영장도 그렇게 받아서 정상적으로 조회해서 신원 명단을 확보한 건데 법이 있어 원칙과 법대로 공무를 수행한 게 블랙리스트? 이거 웬열? 법과 원칙? 그런가요? 그런데 동일 고발이네. 모금 방식, 고발, 절차까지 동일했던 촛불 집회에 대해선
고발인 진술조차도 안 받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게 문정부가 말하는 법의 원칙이고 형평성인가 봐요. 그리고 알아보니 계좌조회도 아니고 후원자의 주소, 연락처 확보가 목적이었다는데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면 개돼지를 배제한 인간 식별 리스트인가 보네요. 그런데 이분들 다 조용하시네요. 누구요? 응? 용돈 벌려는 노인들이 일당 받고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고 가짜뉴스로 선동한 JTBC 손석희 사장과 해당 방송사 기자들, 그리고 가짜뉴스를 양산한 각 신문사 언론노조 소속 언론인들 말이죠. 양심 있는 인간들이라면 가슴이라도 좀 찔릴 텐데. 손석희 사장 소식은 다음 주 신세계 앵커 여기 나오면 물어보셔야지요. 가슴이. 돼지 가슴은 거기가 아닐 텐데요. 아이고 뭐 그냥 장단 좀 맞춰 본 겁니다. 이렇게 놀라셨나요? 시간 관계상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앞서 어울린 칼럼에서 다루었던 내용이므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가 헌법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했어요. 민주는 남겼으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대한민국 국가체제의 근간이 아니었던가요? 그렇긴 한데 그 자유가 빠졌다고 그 민주주의 안 하자는 건 아니니까 자유시장경제도 평등한 민주사회로 바뀌었네요. 통일정책의 전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뀌었다고 하니 이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하자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확대 해석까지 가실 필요 있을까요? 그렇게 평등이 나쁜 것도 아니고 민주사회니 민주적 이런 문화는 그래도 그대로인데 그리고 통일 정책을 전제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꾼 것도 민주적 기본질서가 더 넓은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그런데 그러면 북한도 민주주의 아닌가요? 인민민주주의? 이거 그러고 보면 고려 연방제 사전작업인가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소식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자리해주신 시방쫄면 김어범 기자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빨리 끝나요? 조심히 가세요. 인도의 간디는 사회의 7대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노력 없는 부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과 도덕성 없는 경제, 인성 없는 과학과 희생 없는 종교, 그리고 신념 없는 정치. 지금 대한민국은 알려고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무관심과 무반응으로 힘겨운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역사는 오늘을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자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 오늘 2부 개돼지에게 묻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어울림 2부에서도 한 주간에 있었던 국내의 핫한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대표적 개돼지 조련사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개돼지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는 삶을 나누고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직접 노래를 불러드리는 유승희의 유유희가 방영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울림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 더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뜨거운 응원 보내주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수연의 어울림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귀 기울여봐 나를 바라봐 이야기를 해줘봐 너와 나 둘이 어울려서